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와서 그야말로 진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정말 좋은 수비수인지 기록으로 입증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보시는 플레이 내용도 그런데 이제는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챔피언스 리그인데 네.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 이 데뷔전부터 리버풀을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최고의 공격수와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예. 일단 이 지금 나폴리가 속해 있는 조가 나폴리, 리버풀, 네네. 아약스, 레인저스인데 뭐 사실은 이제 이 나폴리가 이 조 안에서도 그 리버풀 다음으로는 그렇죠. 가장 강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버풀과 맞붙는 게 가장 큰 이제 매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첫 경기 또 그렇죠. 김민재의 챔스 데뷔전인데요. 바로 이제 조금 이따 이 새벽에 예. 있는 경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김민재 선수가 또 시험 무대에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 세리아에서 맞붙었던 공격수들 중에 그렇게까지 최상위권 공격수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뭐 이제 베로나부터 시작해서 베로나, 예. 몬자, 피오렌티나, 레체까지는 그냥 공격수들의 라인이 좀 평범했고 피오렌티나 뭐 요비치 있었지만 네네. 그리고 라치오랑 만났을 때는 지난 주말에 그래도 이제 임모빌레를 만났었고 그리고 사실상 임모빌레는 라흐마니가 마크하고 네네. 그리고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사실은 미드필더인데 라치오에선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뛰어요. 네네. 공격할 때는. 그래서 사실상 김민재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막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라고 하면 세리아 내에서도 피지컬적으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 네. 공격 자원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김민재 선수가 묶어버렸죠.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 보면 김민재 선수가 밀린코비치 사비치 정도를 힘으로 이겨냈으면 보통 이제 뭐 지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겨냈으면 네. 사실은 세리에 내에서도 김민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공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직까지 추측뿐이고 유럽 무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오면 당장 리버풀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리버풀에 워낙 좋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살라가 있고요. 그렇죠. 누네스가 있고요. 어떤 선수를 또 마크하느냐 그리고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마크했을 때 어떻게 김민재 선수가 그렇죠. 플레이를 해줄 거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좀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일단 리버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당연히 누네스와 살라가 있는데 네. 지금 요 의견에서도 누네스랑 붙는 거냐 살라랑 붙는 거냐 만약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누구를 좀 중점적으로 붙게 되느냐 네네. 이런 걸 많이 이제 물어보고 계신데 살라와 누네스 일단 가장 많이 맞붙게 되는 선수는 누굽니까? 예. 아무래도 누네스와 살라라 생각한다면 아마 살라랑 붙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하. 그리고 누네스는 지금 기본적으로 누네스가 완벽한 주전도 아니고요. 네네. 피르미누랑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누네스가 시즌 초반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이 나폴리의 전술 자체가 네. 그 나폴리 경기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제 포백이 아니라 살짝 비대칭적인 3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후이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김민재가 살짝 왼쪽으로 배치가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김민재가 마크하는 선수가 당연히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살라가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누네스보다는 그리고 누네스나 피르미누보다는 네. 살라랑 맞붙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좀 누네스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빠져서 이제 플레이하는 게 많기 때문에 누네스보다는 살라와 이제 많이 맞붙게 될 텐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살라는 뭐 최고의 공격수고. 그렇죠. 일단 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공격할 땐 3백인데 또 수비할 때는 포백이잖아요. 네네. 근데 포백할 때도 포백으로 만들고 라폴리가 수비를 할 때도 살라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 라인의 이 공격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보면 네. 살라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면 뒤에 있는 원래 핸더슨인데 아마 내일 경기는 엘리엇이 나올 거거든요. 핸더슨이 네네. 부상 중이라서 그래서 엘리엇이 돌아뛰면서 엘리엇이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살라가 중앙으로 살짝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살라와 엘리엇 그리고 뒤에 있는 아놀드가 계속 무한 스위칭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리버풀의 가장 큰 공격 라인에서의 강점인데 네. 어쨌든 살라가 그래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 라인을 만들 때도 살라가 김민재랑 붙는 상황들이 많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리버풀이 오른쪽 라인의 공격 비중이 높은데 이때 이 왼쪽 라인에 있는 왼쪽 풀백 마리오 후이가 네네. 수비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리오 후이가 살라를 혼자서 막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김민재가 이제 같이 좀
그쵸. 도와줘서 협력 플레이로 좀 막을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리오 후이가 뭐 살라와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사실 뒤쪽으로 살짝 빠져주면서 김민재가 측면 수비를 좀 도와주는 예, 역할을 예. 해야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김민재와 살라 요 두 선수의 이 대결이 김민재 선수에게 이제 검증을 하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뭐냐면 리그에서 그렇게까지 뭐 최고의 공격수를 아직 못 만나본 것도 있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피지컬로 좀 붙는 공격수가 나오면 좀 안심이 되는데 네. 약간 이제 살라 같은 경우는 크랙 약간 좀 드리블 좀 빠르고 약간 이게 이러잖아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주겠느냐. 일단 뭐 그니까 조금 살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면 예. 살라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살라보다 버티는 힘이 강한 공격수가 케인 정도, 홀란드 정도 빼고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살라의 가장 큰 강점은 뭐 드리블도 있고 빠른 스피드 이런 거 다 있지만 이 선수가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두껍고 또 무게중심도 힘도 낮고 좋고, 하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떤 중앙 수비수랑 붙어도 힘으로 잘 안 밀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살라가 정말 폼이 좋을 때 득점 장면들을 보면 중앙에서 버티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득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지금 폼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찌됐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버티는 힘이 가장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네네. 김민재가 살라를 과연 힘으로 좀 제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라, 엘리엇 그리고 아놀드 이 세 명이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 리버풀을 상대한 팀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가 좀 혼란이 와요. 네네. 그때 이제 살라도 살라지만 엘리엇을 막아야 되고 또 아놀드를 막아야 되고 네. 계속 선수가 바뀌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그러한 이제 리버풀의 스위칭 플레이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봐야죠. 자, 내일 새벽 4시입니다. 한번 김민재 선수가 또 리버풀 살라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또 펼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누네스를 만나서 생각하면 누네스는 그래도 누네스는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그래도 그냥 좀 기교를 부리는 스타일이보다 네네. 진짜 그냥 힘으로 밀고 그러니까 우직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포스트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에요. 심지어 키가 크고 이제 덩치도 좋은데 포스트 플레이 버텨내는 플레이보다는 네네. 저돌적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유형의 공격수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네스가 좀 왼쪽 라인 김민재와 반대편 라인으로 빠지는 빈도가 높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선수가 살라 쪽으로 붙을 때가 꽤 있는데 그때 또 만날 수 그때 있죠. 만나게 되거든요. 예예. 근데 누네스가 사실은 좀 저돌적인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데 김민재가 그런 스타일에 오히려 조금 더 강해요. 네네. 워낙에 이제 이 선수도 스피드가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우당탕탕 들어오는 스타일에 네. 김민재 선수가 꽤나 강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피르미누가 나왔을 때. 왜냐면 피르미누가 나왔을 때는 살라와 피르미누의 이 조합이 될 땐 피르미누가 물론 이제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피르미누가 중앙 수비수를 유인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피르미누는 아무리 막아봐야 그렇게 큰 소득이 없고 네네. 피르미누를 막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그때 살라가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리버풀이 피르미누가 나왔을 때는 주된 전략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이 튀어나가서 압박하는 공격적인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피르미누에게 유인을 당하기가 딱 좋은 스타일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당해서 좀 놓치는 뭐 살라든지 그렇죠. 놓치는 살라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리버풀전을 준비하면서 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패턴을 또 준비를 했겠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누네스가 나올 때보다 피르미누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딸려나가면서 살라에게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약간 진짜 그야말로 낚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세리아에서도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이제 경기 중에 한두 번 장면 정도는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순간적으로 뒤에가 열리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다행인 것은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 라흐마니가 양발을 써요. 네. 김민재도 양발을 씁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튀어나오면 라흐마니가 자연스럽게 왼쪽 수비를 보고 그러면 라흐마니가 왼쪽 수비로 들어가면 김민재가 그걸 보고 다시 오른쪽 수비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 둘 다 양발을 잘 쓰니까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민재 선수가 이 팀을 정말 잘 간 것 중에 하나가 라흐만이라는 양발을 잘 쓰는 선수가 있고 그렇죠. 김민재도 양발을 잘 쓰니까 튀어나갔을 때 뒤를 커버해주는 선수가
안정적이란 거죠. 왼쪽이 비어도 왼발 잘 쓰니까 그쪽 커버해주고 오른쪽 그쵸? 비면 오른발 잘 쓰니까 네. 오른발 커버해주고. 근데 서로가 라흐마니가 된다는 안 나와도 똑같아요. 거죠. 네. 라흐마니의 백업인 선수가 웨스티고르인데 이 선수도 양발을 쓰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해도 이 제노아에서 왼쪽 중앙 수비수를 봤어요. 네. 오른발을 원래 주발로 쓰는데 왼발도 잘 써서 왼쪽 중앙 수비수를 봤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레체전에서는 네. 웨스티고르와 김민재가 나왔는데 이때도 괜찮았어요. 김민재가 튀어나가면 웨스티고르가 왼쪽을 봐주거든요. 아, 양발잡이가 많으니까 완전.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플레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그런 약간의 이제 뭐 불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커버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김민재 선수가 뭐 살라와 누네스 뭐 피르미누 만난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김민재 선수의 어떤 코너킥 상황에서의 네. 반다이크와의 대결,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폴리의 또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가 공격하고 또 반다이크가 맞는 그렇죠. 장면, 이런 장면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올 건데 네네. 특히나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공격할 때 보통 이제 나폴리의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 김민재의 머리 쪽으로 보내줄 때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제공권에 강한 선수가 오시멘, 라흐마니, 김민재 네네. 이거 한 3명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흐비차도 제공권이 괜찮은 선수긴 하지만 뭐 정말 좋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제공권은 아니라서 오시멘, 라흐마니, 김민재에게 쏠리는데 네. 당장 김민재가 5라운드 동안 2골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폴리의 코너킥들을 보면 그 특히나 첫 번째 골 나왔을 때 그 경기에서 계속 김민재에게 몰아줬거든요. 네네. 어떻게 몰아줬냐? 라흐마니와 오시멘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수비 좀 나폴리의 끌어주고. 선수들이 다 네. 앞으로 달려나가고 뒤에는 김민재 혼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복잡하게 몰려있는 곳에서 헤더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1대1로 예. 헤더를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기면 무조건 헤더 슈팅이 되니까 그런 장면들을 아예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장면들을 만드는 걸 아마도 리버풀은 봤을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김민재에게 어떤 선수가 붙느냐 이건데 이제 뭐 반다이크가 실제로 붙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반다이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 마팁이나 코나테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고메즈도 있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이 리버풀과의 1차전뿐만 아니라 2차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반다이크뿐만 아니라 코나테, 조고메즈, 뭐 마팁 이런 선수들도 만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리버풀 상대인 리버풀을 좀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조별 리그에서 만나는 공격수, 좀 위협적인 공격수, 아약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약스에서는 이제 원래 예. 그 지난 시즌만 해도 알레가 있었죠. 아우. 세바스티앙 알레. 네네. 이제 도르트문트로 간 알레가 있었는데 알레는 포스트 플레이가 되게 좋고 덩치도 크고 한 선수인데 이제는 알레가 떠난 이후에 네. 브로비가 있어요. 근데 브로비는 딱 봐도 힘이 좋아 보이는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 180 초반 정도가 맞아요. 되는 예. 키인데 브로비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선수 좋아 보여. 이 선수가 힘이 엄청 좋아요. 가운데 그래서 사진에 있는 그쵸? 친구잖아요. 분이야. 아니 나 이름 좀 그런데 형 같아. 저 선수 2000년 이후에 맞아요. 어린 선수예요, 어린 선수. 브로비가 되게 단단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수비수한테 또 안 밀려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매우 빠릅니다. 네네. 그래서 라인 브레이킹을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김민재 선수가 브로비를 마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약스를 만날 때는. 힘 대 힘이 붙겠네. 뭐 베르바인도 있고 타디치도 있고 네네. 사이드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브로비를 만날 때가 많을 텐데 브로비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 선수가 좋을 때는 매우 좋은데 네. 기복이 꽤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 단계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있지 않은 선수들이 기복이 매우 심하죠. 잘 될 때는 이 흐름을 받아서 엄청 잘하고 또 안 될 때는 또 우물쭈물하다가 플레이가 다 안 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브로비 정도는 사실 지금 세리아 내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수비수라면 이 정도는 브로비 막을 수 있다, 정도는 충분히. 아마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눈여겨봐야 될 선수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토트넘과의 레인저스의 프리시즌에서 네.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초략이라고 이제 크로아티아 국적의 선수인데요. 네네. 이 선수가 이제 레인저스의 주전 공격수로 이번 시즌부터 합류를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뭐 니른베르크나 다름슈타트에서 분데스리가 경험도 있던 선수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분데스리가에서 사실 실패라고 레인저스로 간 선수죠. 여러 팀을 거쳐서 레인저스로 간 선수인데 말매도 있었고 네. 여러 이제 좀 이제 변방 리그 쪽에 있다가
이번에 레인저스로 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일단은 그 토트넘전을 보셨으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키가 크고 네네. 힘도 좋고 발기술도 꽤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투박한 면이 있는 선수거든요. 아주 큰 선수고 힘이 네네. 좋은데 좀 투박한 유형의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힘도 좋고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리그 6경기에서 4골 넣었어요. 아, 확실히 뭐 득점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렇죠. 선수군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에서는 4경기에서 3골 넣었습니다. 골 잘 넣네. 골을 괜찮게 네.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선수의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 어, 그래도 지금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저는 이거를 네. 그래도 초략이나 아니면 저 브로비도 괜찮은 선수라서 김민재 선수가 꽤나 고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지난주에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막는 걸 보고 이게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 정도의 레벨이면 초략이나 저 브로비 정도의 레벨은 훨씬 더 넘는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 정도의 선수를 이제 완벽하게 막아낸 선수라면 브로비와 초략 정도는 그래도 쉽게 막을 것 같다. 네네. 별 무리 없이 막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경기는 당연히 좀 리버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이제 살라라든지 누네스라든지 공격수들. 그래도 이제 뭐 조타도 나올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버풀전이 가장 큰 기대가 되고 그 경기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 네네. 무려 데뷔전에 리버풀을 만나거든요.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좀 힘든 상대죠. 그렇죠. 첫 경기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 데뷔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예전이었으면은 조금 약간 걱정된다 이럴 텐데 최근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 당연히 좀 든든하고 그렇죠. 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리고 이번에 좀 경기 리버풀 상대로 잘해서 또 한번 좀 도약하고 입증하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김민재와 맞붙을 좀 좋은 공격수들 살펴봤습니다.